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쌤이에요. 오늘은 1차 부등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1차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죠. 사실 선생님이 인트로를 준비하긴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노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것들을 보면요. 할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걸 못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차 부등식의 정리 이렇게 얘기해서 1차 부등식 관련된 내용들 이 네 가지나 있죠. 간단한 예제 문제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해 볼 거고요. 교과서 확인 문제 그리고 방탈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봤던 그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로 받았던 피드백 Q&A 관련해서 질문 모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선생님의 얼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등식 단원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부등식의 해와 그 성질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차 부등식이란 뭐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굳이 1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등식이란 이런 거야. 그리고 부등식은 이런 성질이 성립해 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얘기해주는 단원이에요. 자, 그래서 부등식이란 무엇이냐? 부등호 요런 것을 이용하여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부등식.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1차 부등식. 3x는 2보다 크다. 이런 것들 부등식 맞죠? 그쵸? 근데 이런 것만 부등식이 아니라 2보다 3이 더 크다. 이런 것도 부등식이에요. 그쵸? 또한 굳이 1차식이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7b가 0보다 크다. 이런 것도 부등식이긴 해요. 왜? 부등호를 사용하여 대소관계를 나타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잘 다루는 부등식은 아니에요. 이거는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게 되는 부등식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부등식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표현 있죠? 마이너스 2 초과 a는 3 이하. 그쵸?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초과 3 이하다. 이런 표현들까지도 다 모두 부등식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의 해라고 얘기했는데 부등식의 해란 부등식이 결국은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이다. 여기서 x가 미지수죠. 이거는 뭐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풀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즉 x를 대입했을 때 보통 이런 거는 참이되게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x를 대입했을 때 그쵸?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걸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등식의 성질 이거 하나라 수학 선생님도 자세히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봐볼게요. 부등식의 성질이란 이런 부등식이 성립할 때 그쵸? a보다 b가 크다라는 부등식이 성립할 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로 나눴을 때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음수를 곱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거예요. 자, 1차 부등식이란 무엇이냐?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변에 0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1차식, 뭐 예를 들어서 2x-3이 0보다 크다. 이런 게 되면은 얘는 1차 부등식이에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왜 이항하라 했냐면 양변에 2차식이 있어도 지워질 수 있고 1차식끼리 지워져서 1차 부등식이 아니게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이 x 플러스 2 이런 거 보고 1차 부등식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왜? 이항했을 때 xx 지워지고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한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2x제곱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보면은 우변에 괄호를 먼저 풀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좌변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왼쪽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해주면 2x 3 플러스 2니까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1차 부등식이 맞았구나 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할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의 풀이인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실 편한 대로 풀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지 계산 실수를 덜 한다라는 것을 교과서에서 제공해 준 거예요. 또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될 원칙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소수나 분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당한 수. 당연히 소수는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이라든지 100이라든지 10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0.7, x 이런 거 있으면 10 곱해주면 될 거고 0.012, x 이런 거 있으면 1000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쵸? 소수점 아래 한 자리, 소수점 아래 세 자리 이렇게. 그 다음에 분수는 어떻게 한다? 그쵸?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괄호를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좌변에는 1차항 그리고 우변에는 상수항 상수만 남도록 정리한 다음에 여기 부등호 방향도 적당히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A가 음수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건 부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거나 나눠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해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선생님이 일부러 복잡한 거를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개수가 먼저 소수인 경우에는 양변에 적당한 수를 먼저 곱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착한 사람은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수에 소수도 있고 분수도 있네. 아주 복잡해. 그래서 일단 보이는 대로 요 소수 요거 먼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개수가 보니까 소수가 있고 2는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0.7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원래 서술형이라면 부등식의 양변에 10을 곱하면 이렇게 써야 되지만 선생님은 시간관계상 선생님이 그거 다 쓰고 있으면 지루하잖아.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10을 곱했어요.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그럼 이대로 써줄게요. 그 다음에 괄호를 풀어주라고 했잖아요. 그쵸? 보이죠? 그래서 괄호를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4 더하기 2분의 7x 20 마이너스 20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물론 여기서 다시 분수가 나왔네 하고 2를 곱해줘도 돼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 정도는 그냥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좌변은 1차항, 우변은 상수항 이렇게만 함께 이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7x 그대로 있었고 마이너스 20x가 좌변으로 넘어오면 플러스 20x가 될 거고요. 우변은 20 마이너스 1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이제 2분의 47이죠. 6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그렇게 빨리 하냐고요? 여러분도 많이 연습을 하면 빨리 할 수 있어요. 교과서를 위주로 공부를 해.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바꿔줬네요. 마지막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47로 나눠줍니다. x는 6 곱하기 47분의 2니까 47분의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처럼 화살표는 지워주면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써주면 제일 깔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딱 봐도 분수 형태가 있으니까 아까 분수의 경우에는 적당한 수를 곱하라 그랬죠? 그러면 적당한 수를 한번 곱해볼게요. 그 적당한 수란 분모의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2와 3의 최소 공배수니까 6이겠죠. 그래서 6을 곱해볼게요.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하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2랑 약분돼서 좌변은 3, x-2. 그 다음에 우변은 6이랑 약분돼서 2가 남죠. 2에 9-2x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괄호를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3x-6이 18-4x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좌변으로 1차항을 넘기고 우변으로 상수항을 넘기면 3x가 있고 마이너스 4x가 좌변으로 넘으면 플러스 4x. 여기서도 그다음에 우변에 18이 그대로 있고 6이 넘어오면 플러스 6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7x가 24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x만 남기고 개수로 나눠주면은 x는 7분의 24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1차 부등식의 풀이 괜찮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1차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단계는 간단해요. 자, 우선 미지수를 정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의 뜻을 이해해요. 무슨 상황인지도 파악 못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려 그러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이거를 파악하세요. 이건 보통 문제 마지막에 있는데요. 이걸 미지수 x로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뜻에 맞게 부등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등식을 풀고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방탈출해서 마지막으로 풀었던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문제에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지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찾은 걸까? 여기가 없어야 되죠? 이 말이. 이 말이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전체 걸리는 시간이 여기 땡땡하고 5시간 이내 이렇게 써서 최고 Akm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바꿔놨는데 선생님이 컨트롤 Z를 누르면서 다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사실 여기 있던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선생님이 방탈출 형식으로 바꿔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원래 문제를 가지고 놓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그쵸. 미지수를 정해라 할 때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로 놓는다 했기 때문에 우선 문제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등산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등산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시속 2km.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는 시속 3km의 속도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선생님은 이런 활용 문제를 풀 때 그림을 되게 애용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막 그림 그리느라고 시간을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보면은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는 기분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 싶을 때 선생님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 전체 시간이 5시간 이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최고 몇 킬로미터 지점까지 오를 수 있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부분이었죠. 최고 몇 킬로미터 지점까지 오르고 내려올 수 있는지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결국은 뭐 x라고 놓으면 되겠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랑 함께 차례대로 서술형 문제 풀듯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창한 막 엄청 정리된 표현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라간 지점까지의 거리를 x 킬로미터라 하자. 이렇게 끊으세요. 길게 쓰지도 말고. 그럼 이제 문제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5시간 이내.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인 거죠.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 시간 더하기 내려갈 때 시간이 결국 5시간 이내라는 거네. 그러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어야겠죠. 우리가 물리 시간에도 배웠던 공식 거속시 이렇게 썼는데요. 선생님은 그쵸?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뭐다? 속력분의 거리다 라고 해서 속력분의 거리 이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거리는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속력 같은 선상이니까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억하고 있겠죠? 속력도 마찬가지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거 마우스다 그런 식으로 기억을 했었는데 아무튼 어떻게든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올라갈 때는 시속 2km였죠. 그러면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다? 결국은 속력분의 거리. 이게 궁금하니까 x라고 놨잖아요. 따라서 속력은 2, 그 다음에 거리는 x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똑같아요. 이제 내려갈 때 걸리는 시간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다? 그쵸. 속력이 시속 3km다 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거리는 똑같이 x잖아요. 2분의 x 더하기 3분의 x가 몇 시간 이내? 5시간 이내. 5를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하면 되죠. 그래서 6을 곱해주면은 3x 더하기 2x가 5, 6에 3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5x가 3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이므로 x는 부등식을 다 구했네요. 따라서 최대 6km 지점까지 오르고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활용 문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은 생각보다 할만하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요 5시간 이내라는 조건을 가지고 결국은 이 식을 세워주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